학생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강력한 이유가 강력한 행동을 낳듯이 퀴즈왕이 되기 위해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습니다. 도전자들 모두가 지식은 물론 담대함까지 갖추고 있다면 꽤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승부를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서울 경수중학교 김도연 학생. 결과보다 과정을 제 100%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동인천중학교 정윤교 학생. 제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매원중학교 조동욱 학생. 아는 문제는 빠르고 확실하게 풀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석정중학교 서영민 학생. 제가 안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최대한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정답을 맞힐 경우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학생 한 명당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펼칠 학생은 서울 경수중학교의 김도현 학생, 동인천중학교의 정윤교 학생입니다. 자, 두 학생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긴장은 빨리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풀고 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실을 뽑아내는 기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방적기, 2번 방직기, 3번 재봉틀. 자, 정윤교 학생. 답은 2번 방직기입니다. 2번 방직기.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자, 김도현 학생에게 기회가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도현 학생. 답은 1번 방적기입니다. 1번 방적기. 정답입니다. 네, 1번 방적기가 정답이었습니다. 김도현 학생은 20점을 획득해서 120점이 됐습니다. 아, 조금 망설이다가 버저를 눌렀거든요. 모르는 문제였는데 옆에 우리 정윤교 학생이 방직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적기겠구나 싶었군요. 사실 라운드를 풀어가다 보면 전략 또한 중요하거든요. 눈치 싸움도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김도현 학생이 20점을 획득했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는 무엇일까요? 1번 질소, 2번 오존. 정윤교 학생. 답은 2번 오존입니다. 2번 오존. 정답입니다. 네, 정윤교 학생 오존 잘 맞춰줬습니다. 20점을 획득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자, 남아있는 세 문제에서도
감점 없이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선왕조실록, 2번 훈민정음, 3번 해인사 장경판전. 김도현 학생. 답은 3번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3번 해인사 장경판전.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김도현 학생이 가져갑니다. 20점을 더 획득하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김도현 학생이 140점, 정윤규 학생이 110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아직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답 없이 정답만을 맞히길 기대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생산하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1번 암염, 2번 자염, 3번 천일염. 김도현 학생. 답은 3번 천일염입니다. 3번 천일염.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정윤규 학생. 답은 2번 자염입니다. 2번 자염. 2번 자염. 정답입니다. 자, 정윤규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반면에 김도현 학생 10점 감점 당했죠. 역시 130점. 현재 130대 130 동점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단 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힐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기사문에서 육하 원칙에 따라 요점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표제, 2번 전문, 3번 해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김도현 학생. 답은 2번 전문입니다. 2번 전문. 정답입니다. 자, 2번 전문 맞춰주면서 김도현 학생이 150점이 됐습니다. 요점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 전문. 2번 정답 잘 맞춰주면서 김도현 학생 150점이 됐습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김도현 학생이 150점, 정윤규 학생이 130점을 획득합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펼쳐보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매원중학교의 조동욱 학생, 석정중학교의 서용민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두 학생의 멋진 승부를 기대합니다. 자, 긴장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세계 3원색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랑, 2번 초록. 서영민 학생. 답은 2번 초록입니다. 2번 초록. 정답입니다. 자, 서영민 학생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맞춰줬습니다.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문제를 맞춰줬는데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두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히읗이 탈락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따님, 2번 어떠냐. 서영민 학생. 답은 1번 따님입니다. 1번 따님.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문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따님, 2번 어떠냐, 3번 다다리. 자, 조동욱 학생. 답은 2번 어떠냐입니다. 2번 어떠냐. 정답입니다. 네, 20점을 획득하면서 조동욱 학생이 120점이 됐습니다. 어떠냐는 어떠냐에서 히읗이 탈락한 말이죠. 자, 이렇게 한 문제씩을 역시 나눠 가졌습니다. 조동욱 학생이 마치면서 120점이 됐고요. 서용민 학생 10점 감점이 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오답 없이 정답만을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바흐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사계, 2번 메시아, 3번 쥐선상의 아리아.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바흐의 작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3번 쥐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쥐선상의 아리아는 바흐의 작품이고요. 사계는 비발디, 그리고 메시아는 핸델의 작품입니다. 자, 안타깝게 세 번째 문제는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학생들 음악 분야에 조금 취약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조동욱 학생 어때요? 제가 음악을 잘 못합니다. 음악 부분에 남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신감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서영민 학생은 어때요? 1번은 비바인드인 거 알고 2, 3번에서 헷갈렸는데 아, 답을 놓쳐서 약간 아쉽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 사실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감점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머뭇거릴 수도 있거든요.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에서는 망설임 없이 정답 잘 맞춰주길 두 학생 모두에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을사오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준, 2번 이상설, 3번 이완용. 조동욱 학생, 답은 3번 이완용입니다. 3번 이완용. 정답입니다. 자, 조동욱 학생 정답 맞춰주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을사오적은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입니다. 자, 우리 조동욱 학생 정답 잘 맞춰줬고요. 14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역시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귀의 구조 중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반고리관, 2번 전정기관, 3번 귀인두관. 조동욱 학생, 답은 3번 귀인두관입니다. 3번 귀인두관. 정답입니다. 자, 잘 맞춰줬습니다. 조동욱 학생 160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까지 함께 했습니다. 조동욱 학생이 160점, 서영민 학생이 110점을 획득합니다. 킹왕짱을 향한 첫걸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긴장을 즐겨라. 여유롭게 세 문제를 맞힌 김도연 학생. 그리고 첫 문제에서 감점됐지만 끝까지 문제를 풀어낸 정윤교 학생이 각각 150, 130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두 번째 대결에서는 신중함을 무기로 차분히 문제를 푼 조동욱 학생. 그리고 아쉽게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서영민 학생이 각각 160, 110점을 획득했다. 막상막하의 실력을 자랑하는 4명의 도전자. 다음 라운드에서는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2라운드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 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석, 농업, 빙하, 소설, 바람, 과학자, 비밀조직, 신체기관, 혈액,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미리 한번 잘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조동욱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조동욱 학생, 1라운드를 치러본 느낌이 어때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목표는 몇 문제? 4문제 정도 맞추겠습니다. 4문제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를 맞히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중에
보너스 문제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학생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마치고 또 얼마나 높은 점수들을 획득해 갈 수 있을지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욱 학생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비밀 조직하겠습니다. 비밀 조직.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비밀 조직이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0점이 걸려 있는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비밀 조직 문제 드립니다. 이 조직은 1907년 도산 안창호의 건의에 따라 결성한 비밀 조직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실력 양성을 주장했으며 계몽 강연과 출판 운동 그리고 독립군 양성 운동을 펼친 이 비밀 조직은 무엇일까요? 김도현 학생, 답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정답입니다. 자, 정답 맞춰줬습니다. 김도현 학생 60점을 획득하면서 210점 단숨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자, 정답 신민회였죠. 신민회는 1900년대 보안법, 신문지법 등으로 반일 계몽운동을 탄압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설립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현재까지 점수차가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우리 김도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체기관 하겠습니다. 신체 기관. 자, 신체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자,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는 신체 기관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체 기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뇌 한가운데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전엽, 중엽, 후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을 김도현 학생이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답은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정답입니다. 네, 뇌하수체 잘 맞춰줬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한 호르몬들은 내분비계의 다른 기관들에 작용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문제 연달아 맞췄죠. 김도현 학생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4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7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역시 김도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빙하 하겠습니다. 빙하.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빙하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빙하 문제 드립니다. 빙하의 형태는 산지의 지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골짜기를 따라 이동하는 빙하로 정윤규 학생, 답은 U자공입니다. U자고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110점이 됐고요. 자, 문제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빙하의 형태는 산지의 지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골짜기를 따라 이동하는 빙하로 히말라야나 알프스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U자형을 띠고 있는 이 빙하는 무엇일까요? 서윤민 학생, 답은 피오르입니다. 피오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U자곡이 형성됩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곡빙하였습니다. 곡빙하는 높은 산골짜기에 발달하는 빙하로 침식작용에 의해 U자형을 나타냅니다. 자, 역시 우리 학생들 정답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정윤규 학생과 서영민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20점씩 감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야 할 텐데요. 이전 문제 정답자인 김도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혈액하겠습니다. 혈액. 자, 혈액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60점이라는 점수가 걸려있는 보너스 문제. 키워드는
혈액입니다. 자, 키워드 혈액에 관한 문제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져서 심장과 피의 운동에 관하여를 통해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흘러 온몸을 순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혈액이 순환한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영국의 의학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최초로 혈액순환을 발견했지만 모세혈관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혈액이 순환한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영국의 의학자.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정답은 윌리엄 하비였습니다. 윌리엄 하비. 윌리엄 하비는 혈액순환을 주장했지만 당시 모세혈관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아 그의 주장은 의학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말피기에 의해 모세혈관의 존재가 확인되며 혈액순환설이 인정받게 됐습니다.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2라운드 중간 결과. 보너스 문제를 포함해 연달아 문제를 맞히며 기선제압에 성공한 김도현 학생. 정윤교 학생과 서용민 학생은 안타깝게 비가 문제에서 감점을 당하고 말았는데 조동욱 학생은 아직까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제 남은 키워드는 5개. 과연 남은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해 희망장에 한 발 더 다가설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남아있는 문제는 5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 김도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비석하겠습니다. 비석. 자, 비석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5번째 키워드는 비석입니다. 잘 듣고 이번에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자, 그럼 키워드 비석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운 것으로 조동욱 학생, 답은 척화비 하겠습니다. 척화비. 자, 척화비. 정답입니다. 자, 척화비 잘 맞춰줬습니다. 척화비는 양인들의 조선 침략이 잦아지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함양군, 경주 등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입니다. 자, 조동욱 학생 비석, 척화비 문제 잘 맞춰줬습니다. 30점을 획득하면서 190점이 됐네요.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4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맞히고 점수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2라운드 4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조동욱 학생 선택해 주세요. 과학자 하겠습니다. 과학자. 자, 과학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과학자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약 3억 년 전에는 지구상의 대륙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김도현 학생. 답은 알프레드 베게너입니다. 알프레드 베게너. 자, 알프레드 베게너. 정답입니다. 자, 베게너 맞습니다.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제시한 독일의 지구물리학자로 지질학적인 증거를 수집해 가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인물입니다. 자, 베게너 잘 맞춰줬습니다. 김도현 학생 270점으로 크게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자, 아주 좋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도현 학생. 자신감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제 긴장은 전혀 안 되죠? 아니요, 더 됩니다. 더 돼요? 네. 잘 풀어갈수록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자, 우리 네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도전을 펼쳐가고 있는 우리 4명의 학생들인데요. 2라운드 남아있는 키워드는 3개뿐입니다. 자, 과연 어떤 학생이 몇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현 학생 7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소설 하겠습니다. 소설. 자, 소설을 선택했습니다. 단 3문제만 남아있는 2라운드. 7번째 키워드는
소설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 소설은 김유정의 대표 작품으로 1930년대 서영민 학생, 답은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자, 김유정의 대표 작품이라는 문제까지만 들어봤는데 동백꽃 정답입니다. 자, 동백꽃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동백꽃은 향토적인 성격과 등장인물 간의 애정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1930년대 빈곤한 농촌의 삶을 배경으로 사춘기 소년, 소녀의 순수한 애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입니다. 점수는 60점이 걸려 있네요. 자, 과연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힐지 8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용민 학생 선택해 주세요. 바람 하겠습니다. 바람. 자, 바람을 선택했습니다. 단 2문제만 남아있는 2라운드. 8번째 키워드는 바람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 바람은 산 정상과 골짜기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낮에는 골짜기로부터 정상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정상에서 골짜기 쪽으로 부는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자, 이 바람, 산악지대에서 낮과 밤에 규칙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바람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조동욱 학생, 높새바람 하겠습니다. 높새바람.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자, 산 정상과 골짜기 사이에서 부는 바람. 자, 제한 시간 다시 한번 나갑니다. 자,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산곡풍. 산곡풍이었습니다. 산곡풍은 산악지대에서 하루 주기로 부는 바람으로 산골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산마루와 골짜기의 가열, 냉각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도현 학생이 270점으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조동욱 학생이 170점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서용민 학생이 120점이고요. 정은교 학생이 110점입니다. 이제 2라운드 단 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서용민 학생이 외쳐주세요. 농업하겠습니다. 농업입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농업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고원이나 산지는 여름철에도 서늘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여름철 재배가 힘든 저온성 작물이 이곳에선 재배가 가능한데요. 이렇듯 해발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김도현 학생, 답은 고랭지 농업입니다. 고랭지 농업. 고랭지 농업. 정답입니다. 네, 정답 고랭지 농업이었습니다. 고랭지 농업의 주요 작물은 배추, 무, 감자 등이 있습니다. 고산 지역은 기온이 낮아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적고 일조량과 강우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고랭지 농업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맞춰주면서 김도현 학생 30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9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김도현 학생이 300점, 정윤규 학생 110점, 조동욱 학생 170점, 서용민 학생 120점입니다. 도전자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던 2라운드 결과 연속 정답 행진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김도현 학생이 선두. 1라운드 최고 득점자였던 조동욱 학생은 2위. 서영민 학생은 한 문제를 맞히며 역전의 발판을 다졌다. 용감하게 도전했지만 아쉬운 성적으로 2라운드를 마친 정윤교 학생.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도전자들의 대결. 3라운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아쉽게도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개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는데요. 3라운드 알고 계시죠?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지만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추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내면 되는데요. 3라운드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탑, 자, 정윤규 학생, 신라임, 답은 신라임입니다. 신라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자, 목탑, 선덕여왕, 호국불교. 주변 9개 나라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는다는 의미를 지닌 목탑입니다. 자, 정윤규 학생.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답은 바랍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정답입니다. 자, 20점 감점 당한 후에 다시 3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정확히 황룡사지 9층 목탑, 선덕여왕 통치 시대에 세운 것으로 주변 9개국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는다는 호국불교의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터와 탑터만 남아 있습니다. 황룡사지 9층 목탑 혹은 황룡사 9층탑 모두 정답입니다. 자, 정윤규 학생. 글쎄요, 이런 걸 죽다 살아났다고 하나요? 감점 당한 후에 정답을 맞췄어요. 네. 다시 버저를 누를 때 좀 망설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처님의 힘으로 그 나라를 지킨다 그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었군요. 물론 뭐 얻어간 점수는 10점에 불과하지만 그 용기는 도전이 아름다웠던 우리 정윤구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20점이 됐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윤규 학생이 맞췄는데요. 역시 3라운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에 관한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 다음 문제는 빈칸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김도현 학생. 답은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정답입니다. 자, 김도현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330점이 됐습니다. 자, 이 시조의 제목 알고 있나요? 단심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심가 지은 사람은? 정몽주. 맞습니다. 정몽주의 단심가의 일부분이었는데요. 고려 말 조선 건국을 위해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어떤 시조를 먼저 선물했었죠? 하여가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하여가를 지었는데 정몽주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단심가에 담아서 이방원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김도현 학생 30점을 더 획득합니다. 330점이 됐네요. 자, 이제 3라운드 3문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나온 문제보다 풀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에 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나와 할아버지의 촌수 더하기 나와 동생의 자, 정윤규 학생. 답은 3입니다. 아, 4. 4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답은 4입니다. 4. 정답입니다. 자, 정답 4 잘 맞춰줬습니다. 나와 할아버지의 촌수는 2촌이요. 2촌, 나와 동생의 촌수는 2촌이요. 맞습니다. 합은 4촌, 4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윤교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150점이 됐습니다. 중간 점수 한번 짚어드릴게요. 김도현 학생이 330점입니다. 조동욱 학생이 뒤를 쫓고 있네요. 170점이고요. 정윤교 학생 3라운드 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150점입니다. 서용민 학생 120점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남아있는 문제 2문제입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들이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2문제 역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형 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네 번째 문제 유형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로마에 지어진 건축물로 고대 로마인들의 뛰어난 건축공학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윤교 학생. 답은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자, 콜로세움. 정답입니다. 콜로세움은 아치 기법과 이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 만든 원형 경기장이다. 하중을 측면으로 분산시키고 압축력과 인장력을 최소화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로마의 대표 건축물로 주로 검투사들의 검술 대결을 펼치는 용도로 사용됐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유형 문제만이 남아있고요. 순위가 뒤바뀌었죠. 김도현 학생이 330점으로 현재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가 바뀌었습니다. 정윤규 학생이 180점으로 2위, 조동욱 학생이 170점으로 3위, 서용민 학생 120점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생대 이전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김도현 학생. 답은 선캄브리아데입니다. 선캄브리아데. 정답입니다. 자, 선캄브리아데 맞습니다. 고생대 이전의 시대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 현재 남아있는 화석이 거의 없는데요. 선캄브리아데 시대에는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만 생활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초성 문제 김도현 학생이 마치면서 36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 결과 김도현 학생이 360점, 정윤규 학생이 180점, 조동욱 학생이 170점, 서용민 학생이 120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용민 학생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2학년으로서 멋진 도전을 보여준 서용민 학생인데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서용민 학생. 약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응원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까지 지켜봐줘서 고맙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네요. 우리 서영민 학생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장래희망을 이루는 멋진 도전자의 모습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우리 서영민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서영민 학생의 멋진 도전 고마웠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 결과 김도현 학생, 정윤규 학생, 조동욱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결과. 여유롭게 두 문제를 맞추며 선두의 자리를 지킨 김도현 학생. 그리고 2라운드까지 아쉬운 점수를 만회라도 하듯 정윤규 학생이 뛰어난 집중력과 집념을 발휘해 2위로 역전했다. 반면 기세가 꺾인 듯한 조동욱 학생과 서영민 학생.
그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서영민 학생이 3라운드에서 도전을 멈추게 된다. 최후 승리의 미소를 지을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그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자, 이번 라운드 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킹왕짱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는데요. 이 세 개의 키워드 속에는 각기 다른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50점, 100점,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이 됩니다. 자, 배점이 높은 라운드니만큼 세 명 모두에게 아직까지 킹왕짱이 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세 학생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김도현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짱 하겠습니다.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자, 150점이 걸려있는 짱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높은 배점이 숨어있는 키워드를 선택했는데요. 이 문제를 만약 김도현 학생이 맞힌다면 두 번째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김도현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윤교 학생 혹은 조동욱 학생이 이 문제를 가져간다면 역전의 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세 학생 모두 맞히지 못할 경우에도 오늘의 킹왕짱은 김도현 학생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150점이 걸린 짱 문제 앞두고 힘차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학생 모두 파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정말 멋진 승부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학생의 운명이 걸려있는 150점짜리 짱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이것은 총 가계 지출액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데요. 독일의 통계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경제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독일의 통계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경제학 용어. 이 지수가 25에서 30%면 상류, 30에서 50%면 중류, 50에서 70%면 하류, 70% 이상이면 극빈층으로 생활 수준을 분류합니다. 이 지수 무엇일까요? 자, 독일의 통계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짱 문제. 과연 김도현 학생이 문제를 마치고 킹왕짱에 등극할 것인가? 아니면 정윤교, 조동욱 학생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과연 결과는? 자, 이 문제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김도현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150점이 걸려있는 오늘의 킹왕짱을 가릴 문제.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엥겔지수였습니다. 엥겔지수. 아, 우리 학생들 아쉬워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엥겔지수는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가계 지출을 조사한 결과 발견한 경제 지표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엥겔지수가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엥겔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점짜리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자, 남아있는 문제가 킹과 왕 두 문제인데요. 배점이 100점, 그리고 50점, 총 150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윤교 학생과 김도현 학생과의 점수차가 180점이고 조동욱 학생과 김도현 학생의 점수차가 190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킹왕짱은 김도현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김도현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킹왕짱이 된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멋진 친구들하고 함께 해서 영광이었고요. 제가 킹왕짱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도현 학생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두 학생의 소감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정윤규 학생 오늘 어땠어요? 긴장해서 아쉽게 1등은 놓쳤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동욱 학생은 오늘 출연한 소감이 어때요? 아쉽게 킹왕짱은 놓쳤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고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신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두 학생 정말 이야기대로 마지막에 역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멋진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네 학생의 멋진 도전과 함께 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어줄 날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쌓은 지식은 훗날 꿈을 실현시켜줄 커다란 날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나온 거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경험이었고 1등은 못했고 2등을 하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시험 기간 남았는데 더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긴장한 게 조금 아쉽네요.